안녕하세요. 정광일 강사입니다. 오늘은 헐크의 이해와 드로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헐크의 외형적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헐크를 한번 드로잉하는 시연 강의로 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헐크의 앞, 옆, 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직접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 헐크 외형적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헐크 딱 생각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이렇게 뭐 화가 나 있는 표정, 그리고 잘 발달된 근육.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육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과도하게 발달된 근육 뭐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는 표정, 강인한 얼굴 표정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다리가 조금 짧아요. 저희들이 팔등신 했을 때 여기까지를 이제 보면 보통은 팔등신은 여기가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사실 이렇게 절반 정도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헐크는 보면 조금 짧죠. 그래서 다리 쪽을 조금 짧게 비율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헐크스럽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의 과장된 크기. 손과 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손과 발이 당연히 크니까 손목, 발목도 원래 인간보다 훨씬 더 두껍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잠깐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저 이쪽 부위, 뒤쪽에서 보면 자 이 부위 승모근이죠. 승모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인데 승모근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실제 등 쪽이 많이 좀 부풀어져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팔등신 인간은 보면 이 등과 엉덩이, 여기 종아리 근육,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일자에 걸쳐지거든요. 근데 헐크 같은 경우에는 등 쪽이 근육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풀어져 있어서, 물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의 두께감도 굉장히 좀 두껍고 둔탁하게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옆모습을 그릴 때 조금 등 쪽 근육을 좀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헐크스럽게 그릴 수 있겠죠. 고개가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 승모근이 과도하게 발달돼서 조금 이렇게 굽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헐크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이제 특징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직접 헐크를 한번 드로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헐크를 직접 한번 드로잉 해보는 시연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모습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띄워놨었는데, 지금 이 옆에다가 대고 제가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뭐 첫 번째 큰 형태감부터 한번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뼈대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도형 식으로 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헐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크게 도형식으로 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큰 형태감 잡는 거니까 얼굴은 그냥 이렇게 계란 형태로 이렇게 하나 잡고, 자 목이 굉장히 두껍죠. 약간 45도, 약간 좌측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바로 그냥 저는 가슴이 굉장히 크게 발달돼 있고 승모근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승모근을 이렇게 한번 크게 잡고 상체 이정도 잡고 치골계랑 팬티 끝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위치를 잡고 뭐 늑골을 표현을 해도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약간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허리가 되겠다라고 형태를 잡았습니다. 크게 형태만. 자 그리고 팔 길이도 한 이 정도 비율, 조금 짧게 한번 그냥 형태만 이렇게 크게. 자 그리고 허벅지, 다리가 조금 짧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 부위를 무릎 정도 위치로 잡고 서 있는 포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형태감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쪽에다가 이제 다시 레이어를 하나 띄우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포즈는 그냥 한 이 정도로 하겠어라고 정해졌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디테일 스케치를 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얼굴에서 이제 형태를 제가 잡아서 바로 미간에도 주름이 이렇게 생기겠죠. 참고 자료는 약간 측면인데 저는 약간 좀 정면을 향하게 나오겠네요.
얼굴이 조금 커지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손을 또 보면 되겠죠. 흉근은 사실 이렇게 발달되면 이렇게 서로 약간 텀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늑골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올 텐데 위쪽에 이제 근육이 덮여 있죠. 여기를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라인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극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그릴 때 정극근의 위치를 잡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정극근인데 이 정도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대편은 좀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식스팩, 식스팩 쪽으로 정극근 사이에서 이렇게 내복사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정극근의 위치를 잘 잡아야 내복사근을 이렇게 밑에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잡는 게 사실 좀 중요하죠.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고, 팔이 조금 짧으니까 이두근도 조금 짧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근이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 바로 옆에 상완근이라고 옆에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상완근은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상완근이 잘 보이진 않는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상완근이 이렇게 넓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삼두라고 하는데 삼두에서도 외척두라고 하는 부위거든요. 상완근과 삼두의 외척두라고 하는 붙는 이 사이, 이 부분에서 상완요골근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상완요골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엄지 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단요척 수근신근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상완요골근하고 장요척 수근신근이라고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실제로 표현될 때는 이렇게 큰 하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큰 거하고 이렇게 좀 짧게 나오는 이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팔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등으로 가는 큰 근육, 이게 이제 지신근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크게 관여하는 근육이거든요. 자, 손은 제가 한 이 정도 형태만 좀 잡아 놓을게요. 헐크는 생각보다 손가락이 굉장히 굵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두근이 제대로 이렇게 안쪽까지 좀 잘 보이겠죠. 삼두의 외척두라고 이 부위죠. 그리고 상완근과 외척두 사이에서 이 근육이 나온다 그랬죠. 상완요골근이라고 하는. 자, 일단 제가 이제 바로 이제 팔목으로 넘어간 게 이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 근육들이 엄지 쪽, 그렇죠? 엄지 쪽으로 향하니까 이 위치를 잡아놓고 상완요골근과 장요척 수근신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여기까지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쪽은 당연히 이제 엄지가 나오겠죠. 이쪽 손목의 두께만큼 안 나오는 건 이름 포즈일 때는 좀 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척척수근 굴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과 한 두 개 정도 더 근육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표현을 하고, 자 그럼 이제 단요척 그리고 지신근이 길게 해서 손등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요. 인대처럼.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이라 그랬죠. 손가락이 굉장히 굵을 거니까 이 정도만 제가 잡을게요. 팬티를 하나 입혀주고, 제가 이제 발 잡을 때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벌려서 잡았을 때 이 방향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일치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그릴 때 정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발의 방향을 편판을 이렇게 사각형을 맞추면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무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정면을 향하고 있으니까, 자, 한쪽 발을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벌렸어요. 그러면은 이 발이 방향과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하게끔 이렇게 오면 나중에 이 허벅지 근육을 그릴 때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고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리를 그릴 때 뭐 간단한 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한번 그려 보세요. 그러면은 다리를 그릴 때 훨씬 좀 안정감 있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향성에 맞춰서 무릎, 봉공근 이쪽 이제 내전근 근육들인데 대퇴직근이라고 이 대퇴직근도 이 방향성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퇴직근 밑에 내측 관근 그리고 여기 이제 대퇴근막 장근과 여기가 외측 관근. 외측 관근이 크게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좀 잡고 자, 반대쪽도 봉공근. 이 봉공근은 위치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상장골격이라고 이쪽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 이 뼈 같은 게 이렇게 탁 딱딱한 부위가 잡힐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전상장골격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붙냐면은 경골 앞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대퇴직근, 내측 관근. 헐크도 인간이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근육의 기울기 똑같이 이제 높낮이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쪽 팔에 가려져서 외측 관근, 무릎 나오고 자, 이쪽도 그냥 대략적으로 형태만 잡고 앞쪽에 이제 경골이라고 있죠. 경골. 흐름이 약간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기복근 이렇게 큰 정경골근이 하나 있고 장지신근, 장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짧고 굵게 그리는 게 좀 헐크스럽다 그랬죠. 그래서 뒤쪽에서 비복근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가자미근이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쪽은 근육이 안 덮여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데 부딪히면 모서리 이런데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죠. 형태만 잡고 자 발목 복숭아뼈 안쪽이 반대죠 이제 그렇죠.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조금 낮게 이렇게 높낮이가 구현이 되니까 제가 형태 이렇게 발 뒤꿈치가 이제 보일 수도 있죠. 안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나간다. 자, 여기까지 헐크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과 앞모습 러프 스케치 시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헐크의 특징들인 화가 나 있는 얼굴 표정, 과다하게 발달된 근육, 그리고 손과 발의 강조된 크기 등을 잘 상기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러프 스케치 시연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의는 러프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 스케치 시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